115번째 주중연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시상식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조로사, 말 그대로 엄청난 화제였는데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레드카펫에서의 모습은 아름다웠으나 본상 시상식 행사장에서의 드레스와 메이크업은 어울리지 않는다며 스타일링에 있어서 혹평을 듣기도 했다고 해요. 이와 관련하여 조로사는 라이브 방송에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드레스와 관련하여 이슈가 좀 있었다며 후속 조치는 소속사에 맡기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상에서는 누군가가 행사 직전에 드레스에 먹물을 뿌렸다, 드레스를 훔쳐갔다, 새로운 소속사 내부에 이전 소속사의 스파이가 있다 등의 온갖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온갖 추측과 억측에도 조로사는 올해 1년을 겪어냈는데 내가 고작 화장이나 드레스 같은 일로 감정 소모를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나에겐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당차게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직 방영도 하기 전인 드라마 추곡. 이번 성광대상에서 두 주연 배우가 아무런 교류도 없이 냉랭한 분위기를 보이자 추곡이 다시 한번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추곡은 촬영 시작 전에는 주연 순서로 논쟁이 있기도 했고 촬영 중에는 분량 문제로 양측 팬덤이 대립하기도 했다고 해요. 촬영이 다 마무리된 지금은 편집 과정에서 키스신이 삭제되었다. 아니다, 특정 배우가 스킨십 촬영을 거부한 것이다 등의 논쟁으로 계속해서 소란스러운 중이라고 합니다. 성희의 장안 24개의 별점 테러가 의심되는 상황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드라마 및 영화 정보 사이트 너우반에 따르면 장안 24개에 대한 시청자 별점 평가는 19일 기준 만점인 별 5개가 3857건, 최저점인 별 1개가 13,602건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장안 24개 제작진은 드라마 최저점이 이례적으로 30%에 가까운 것은 일부 악플러의 활동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너우반에 보다 자세한 조사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알려진 쥐징이의 이전 소속사 상하이 스바미디어에서 쥐징이의 계약 기간이 2033년까지라고 주장하는 소장을 제출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쥐징이 측에서는 전속 계약은 2024년 6월에 이미 종료되었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쥐징이 측에서는 스바미디어가 아티스트의 서명과 위임장을 위조하고 협력사들을 무차별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스바미디어 측은 수익 배분과 관련하여 쥐징이 측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2024년 5월 기준 쥐징이에게 정산한 금액이 한화 약 265억 원이라고 밝히며 맞대응에 들어간 상태라고 합니다. 1년 강남 제작진이 개설한 공식 웨이보 계정이 우서은과 맺었던 팔로우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1년 강남에 우서은이 출연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쌍괴가 준수한 성적으로 방영을 마무리했고 특히愛知, 태국과 일본에서 인기가 상당하다고 하며 이를 중국 현지에서도 인지하고 있기에 우서은의 향후 행보에 큰 걸림돌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와 더불어 얼마 전 우서은의 생일을 맞아 그녀의 팬들은 전광판을 넘어 헬기, 모노레일까지 활용하여 그녀의 생일을 축하했으며 쌍괴에 함께 출연한 하여도 그녀의 생일을 축하해 주었다고 합니다. 촬영 현장에서 찍힌 담소문의 사진 속 모습이 너무도 말라 보여 팬들이 그녀의 건강을 걱정했다고 합니다. 허리가 너무 가늘어서 놀라울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배우들의 혹사와 관련하여 자주 이슈가 되다 보니 각각의 배우들의 팬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 방영 중인 쌍괴의 스피노프 예능 태첨랍이 12월 17일에 공개되었습니다. 여행 예능 형식의 태첨랍에서 하여와 우서은은 쌍괴의 태국 촬영지를 다시 찾아 드라마 속 장면들을 재현하고 등장인물들의 감정을 이어가는 몰입형 여행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조로사가 어퍼타운 시네마라는 잡지에 2025년 12월호의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표지 및 화보는 늦가을의 풍경을 담았다고 합니다. 32번째 생일을 맞이한 승래는 직접 작사한 생일기념 싱글을 발매했고 현재 촬영 중인 옥점추 스태프들에게 특식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팬들은 승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텐센트 성광대상에 열렸던 하이커우 공항 대형 전광판에 생일 축하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인민도 26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생일을 앞두고 남극으로 여행을 떠난 인민은 남극 다이빙에 도전하여 얼음물 속으로 풍덩 뛰어들었고 남극 다이빙 생존자 인증서도 받았다고 합니다.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여러 편의 드라마가 12월 방영을 시작합니다. 먼저 12월 22일 송일용 조금맥의 교양사하가 방영을 시작했습니다. 송일용은 이번에 겉은 차갑고 속은 따뜻한 리니선을 연기합니다. 그는 교통사고로 인해 의사라는 직업을 포기하고 비즈니스 세계로 진출합니다. 그곳에서 신입사원 예시광을 만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오해와 충돌 속에서 가까워지고 이후 상대의 숨겨진 매력에 빠져들며 사랑이 깊어지는 설렘 가득한 사랑의 모습을 그려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12월 27일 담송은 후명호의 소요가 방영을 시작합니다.
선엽극 소요에서 후명호는 자신의 혼례식에 인간에게 배신당해 살해당한 후 마족의 왕으로 다시 태어나는 호겸 역을 맡았고, 담송우는 그와 함께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자유로운 영혼의 인간소녀 초요 역을 맡았습니다. 담송훈이 데뷔 18년 만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선연물이라서 기대가 높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12월 29일 후명호 구리나자의 옥명차고리 방영을 시작합니다. 이로써 후명호는 후명호 대 후명호의 맞대결을 펼치는 구도가 되어버리면서 배우로서도 내키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후명호는 젊은 나이에 장원이 된 육강래, 구리나자는 육강래를 돕게 되는 차로 이름을 날린 가문의 딸 영선보 역으로 출연한다고 합니다. 12월 30일 라온이의 새로운 모습을 만나볼 수 있을 작품 박견이 방영을 시작합니다. 수사물 장르의 박견에서 극중 라온이는 교통사고로 여자친구를 잃은 후에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법의관이 되어 복잡한 사건들을 해결해 나간다고 합니다. 캐스팅 카더라 소식입니다. 왕학체가 차기작으로 무협 장르의 드라마 향초상무를 선택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는 연화로 원작자의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상대 역으로는 왕초연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쯤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니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26년 초에 촬영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진 고백에 왕성월, 등은희, 필문근, 성소가 캐스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로맨스 드라마 고백에서 왕성월은 능글맞은 파일럿 역을, 등은희는 외과 의사 역을 맡는다고 하며 연출은 암경리적 비밀, 수아유편 홍방자의 감독이 맡는다고 합니다. 남주로 진비유가 거론되었는데 스케줄 문제로 하차하면서 왕성월이 캐스팅되었다고 합니다. 이일동이 새로운 작품 금지에서 원톱 여자 주인공으로서의 입지를 굳혔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원래 상대 배우로 진성욱이 내정되어 있었으나 두 배우 측은 이름 표기 순서 문제로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투자자 측에서는 진성욱이 동궁 이후로 흥행에 성공한 드라마가 없다고 판단하여 남자 주인공으로 장훈용을 캐스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는 이일동으로서는 득이 될 수도 실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로써 작품 금지는 이일동이 홀로 드라마의 시청률과 흥행 기록을 책임져야 하는 작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쟁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 전쟁화인에서 백경정, 왕유원, 우화위가 만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백경정과 우화위의 이름은 계속 동일하게 거론되면서 여자 배우의 카더라 소식만 변경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백경정의 출연은 사실상 확정인 것 같다고 합니다. 의학 드라마 생명연에서 주희경과 장달비가 호흡을 맞출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이 역시 확정된 소식은 아니고 주연 배우들 이름이 계속해서 바뀌는 것을 보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5년 최고 평점 중드 탑10이 공개되었습니다. 단독 영상으로 만들기에는 해외 시청자들에게는 다소 매력적이지 않은 작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10위는 평점 7.9 수아유편 홍방자, 9위는 평점 8.0 귀대, 8위는 평점 8.0 침묵적 영요, 7위는 평점 8.0 당조괴사록 지장한, 6위는 평점 8.1 해시신루, 5위는 평점 8.1 사진폭, 4위는 평점 8.2 작도문 전기2, 3위는 평점 8.4 이인지하 지열전 벽유촌, 2위는 평점 8.5 무진적 진두, 1위는 평점 8.7 반인류 폭행입니다. 몇몇 작품을 제외하고는 선전용 드라마나 항일 관련 작품이 높은 평점을 받았던 2025년이었습니다. 정우의 장신성의 남부당안의 새로운 예고편이 공개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민국시대 형사역을 맡아 미제 사건을 함께 해결합니다. 극중 두 사람의 스타일링은 한마디로 멋진 폭발인데 정우에는 귀공자풍의 스타일을, 장신성은 중국식 스타일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줄거리 또한 두뇌 싸움이 치열한 서스펜스물이라 네티즌들의 기대가 큰 작품 납부당안입니다. 노우효가 친구 결혼식에 들러리를 서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유명해진 이후에도 거만하지 않은 그녀의 모습이 호감이라고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장묘희가 팬들을 위해 몇 장의 사진을 업로드하며 함께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12월 20일 왕학체의 생일을 맞아 팬들은 하얼빈 대형 스크린에 그의 생일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띄우며 함께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왕학체 역시 팬들의 축하에 화답하며 몇 장의 사진을 업로드하기도 했는데요. 왕학체는 새로운 예능에 들어가며 다방면에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저작권 및 OTT 소식입니다. 송일용 조금맥의 교양사의 저작권을 KT 스튜디오 지니에서 확보했습니다. 현지에서 12월 22일 방영을 시작한 따끈따끈한 신작의 저작권 소식이 벌써 들려왔습니다. 2025년 평점 7위에 오른 드라마 당조괴사록 장안의 저작권을 KT 스튜디오 지니에서 확보했습니다. 이번 작품의 흥행에 힘입어 당조괴사록은 다음 시즌 제작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115번째 주중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